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통과 의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왕따 경험을 예전에 했다거나 현재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부모님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의 일방적인 압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진로 문제 등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렇다고 보면 보통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어디에 쓰나라고 하지만, 공부는 사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서적인 어떤 힘겨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사실 아이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안심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얘기를 지가 힘들면 하겠지라고 하시지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에게 자기의 힘겨움을 털어놓지를 않아요. 부모님도 바쁘시고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걱정만 끼칠 뿐이지 어떤 해결책이 있다거나 어떤 거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겪고 있는 힘겨움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겪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게 되는 시점쯤에는 벌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이 혼자 이렇게 힘겨움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우울증을 겪는다거나, 학교에서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가 문제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힘겨움이라고 할까요? 그 힘겨움과 통과 의뢰를 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이야기 책 있죠. 이야기 박사 고혜경 님이 쓰신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에 보면 햇님 달님 이야기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햇님 달님에서 나오는 오누이가 사실은 청소년기에 통과 의례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통과 의례라고 하면 TV나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소수민족들이 치르는 어떤 의례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몰랐고, 또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소홀히 했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통과 의례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심리적인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 차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심리적인 어떤 죽음과 재탄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가는 어떤 과정 중에 심리적인 어떤 죽음, 어려움의 과정은 반드시 어떤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드라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탄생이 거듭되면서 매 죽음의 순간마다 기존 세계는 파괴되고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인데, 전통적으로 통과 의례는 반드시 연장자가 전 과정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인생의 전환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보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과 의례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사라지고 우리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통과 의례가 없는 또는 퇴색한 사회 구성원의 일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사회에서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장에 따른 적절한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같은 아이 또는 아이 같은 어른이 뒤죽박죽돼서 살아가거나 자기를 탐색하는 삶의 여정이 개인의 과제로 주어져서 대다수 사람들이 힘겨운 성장통을 앓으며 혼동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힘겨운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것처럼요. 우리 여기 책에서 행님 달림 이야기는 수많은 통과 의례 중에서도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전환하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행님 달림에서 나오는 통과 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행의 출발점이 바로 어머니의 집이라고 합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오누이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산골 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계의 영향력이 미처 도달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한한 야생의 자연이 펼쳐지는 곳인데, 야생의 땅에서 오두막은 곧 어머니의 보호막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심리적인 자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이 양육과 보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적인 어머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산골 오두막이 호랑이가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감돌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집인 자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아갈 또 다른 탄생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고래 심줄보다 질긴 어머니의 보호 본능은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본능이 고래 심줄보다 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안전한 어머니 품에서 머물고자 하는 본능도 늑대 심줄만큼은 된다고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행님 달림 이야기에서 이 탄생이 산파가 조력하거나 사제가 간장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힘으로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무의식이 행하는 탄생이라고 해서 무의식적인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굉장한 파괴력이 뒤따르고 혼동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부활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작가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과 의례라고 하면 원주민 사회 또는 아마존 유역의 정글
아프리카, 인디안 뭐 이런 곳에서 통과 의례를 하는 것들을 아마 TV에서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어른들에게 끌려나간 뭐 아이들이 몇 날 며칠 단식을 치르다가 그 아마존 정글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을 비롯한 남자들이 격렬한 춤이 시작이 되면서 뭐 아이에게 나중에 어른들이 그 의례 중에 사용하는 특별한 약초로 만든 즙을 먹여서 혼자 그 정글로 들어가서 어떤 보석을 찾아와야 된다든가 어떤 과제를 주는 그런 어떤 통과 의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글에서 아이가 벌이는 그 생존을 위한 투쟁과 보물을 찾는 과정은 그야말로 어떤 사투라고 볼 수가 있죠. 죽음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자신의 영적 수호자인 독수리를 만난다거나 어떤 특별한 그 존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자기의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에 부락으로 돌아오면 그 뭐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새로운 전사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대한 축제가 또 시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과 의례를 통해서 사실은 아이는 죽고 불악의 새로운 전사가 탄생하면서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불악의 아들이고 또는 어머니의 보호막 아래에 놓인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성인으로서 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바로 통과 의례라고 하죠. 이런 어떤 통과 의례를 그 전통적인 통과 의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통과 의례를 의식적인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행님 달림에서처럼 호랑이가 등장하면서 치르게 되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통과 의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회가 안전한 장을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변형된 방식으로 그 표출이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한다든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일진회라든가 뭐 또래 집단의 어떤 파괴적인 양상으로 아이들이 그 일종의 그 시기를 거치는 통과 의례처럼 그 행림 달림에서 등장하는 호랑이를 경험하는 것처럼 굉장히 혼돈 속에서 파괴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안전한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어른들이 이끌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래 집단끼리 행하는 그 신성함과 의미가 퇴색된 통과 의례 과정이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힘겨움의 과정 중에 다행히 상담이라도 오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혼자 그 어려움을 겪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이들 또 견디기만 하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우리가 주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과 의례와 관련된 그 이야기는 다음 2회차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